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그날 밤 혼례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 김서방네 마당에서 갑자기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혼례에는 큰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춘매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 중요한 증거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앉아있던 신부의 가리개가 벗겨지자 그 자리에는 여자가 아닌 남자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부가 남자라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혼인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춘돌이가 당한 수치를 갚기 위한 치밀하고 통쾌한 복수극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춘돌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깊은 산골 마을 박춘돌이라는 28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일하는 성실한 농부였지만 하루 세끼 죽으로 때우기도 힘든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춘돌이의 아버지 박 노인은 밤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능해서 내 혼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으냐? 춘돌이는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인연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28이 되도록 장가 못 간 총각이 있다더라. 저 나이에 아직도 혼자라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춘돌이는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도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 해도 장사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혼자 산다더라.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따뜻한 날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 고을에 사는 양반 이참봉이 춘돌이에게 혼사를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가난한 춘돌이에게 양반집 딸을 시집 보낸다고 이상하네. 양반이 왜 그런 제안을 할까? 하지만 춘돌이와 박노인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이참봉이 보낸 심부름꾼이 자세한 조건을 전해왔습니다. 이참봉나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춘돌 총각이 성실하고 인품이 좋다는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조카 딸의 신랑감으로 점 찍으셨다고 하십니다. 춘돌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양반이 인정해준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혼례 예물로 쌀 2가마, 명주 비단 3필, 은전 10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그 많은 예물을 어디서 마련하겠느냐. 하지만 아들의 평생 일이라고 생각하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춘돌이 혼사인데 쌀 좀 빌려주시오. 비단값으로 쓸 돈을 좀 꿔주시오. 마을 사람들도 춘돌이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쌀을 빌려주고 어떤 이는 돈을 꿔주었습니다. 모두가 춘돌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예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춘돌이는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꿈 같습니다. 제가 양반집 사위가 된다니요. 박 노인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마침내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마을 사람들도 춘돌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겉으로는 모두 기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양반과 사위가 나온다네. 춘돌이 복이 터졌구나. 정월 대보름달이 떠오르는 날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춘돌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혼례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이웃에서 빌려온 혼례복이었지만 춘돌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매만지고 또 매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양반집 사위가 되는 것일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과 꽹과리, 북소리가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며 화려한 혼례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앞서는 사람들이 홍등과 청등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붉은 비단으로 치장한 신부 가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혼례 행렬은 이 산골 마을에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화려한 가마를 구했을까? 정말 양반집이구나. 드디어 가마가 춘돌이네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가마꾼들이 조심스럽게 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신부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얼굴은 가리개로 가려져 있어서 모습을 알 수 없었지만 우아한 몸짓과 고운 손만으로도 양반집 규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춘돌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맞았습니다. 꿈에서나 상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혼례는 전통에 따라 정중하게 치러졌습니다. 춘돌이와 신부가 서로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며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춘돌이 정말 복이 터졌구나. 양반집 사위라니 부럽기 그지없네. 박노인은 기쁨에 겨워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비록 넉넉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다해 준비한 막걸리와 나물 반찬으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신부는 미리 준비한 첫날 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돌이는 한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춘돌이는 첫날 밤이라 부끄러워하는 것이려니 생각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가리개를 쓰고 있었습니다. 춘돌이가 말을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춘돌이는 신부가 낯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춘돌이는 문득 깨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춘돌이가 고개를 돌려 신부가 있던 자리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만 가지런히 개져 있을 뿐 신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춘돌이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신부가 부엌에 갔나 하고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간에 갔나 싶어 마당을 둘러보아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젯밤 뜰에 정성스럽게 쌓아두었던 예물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쌀 2가마도 명주 비단 3필도 은전 10량까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춘돌이는 허둥지둥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신부가 사라졌어요.
박노인도 놀라서 잠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을 살펴보니 정말로 신부도 예물도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부자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참봉이라는 양반도 조카딸이라는 신부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물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춘돌이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빌린 돈과 물건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게다가 온 마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요. 박노인은 한숨만 연신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춘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춘돌이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혼례가 무색하게 지금은 텅 빈 마당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점차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춘돌이가 혼례 사기를 당했다더라. 신부가 한밤중에 도망갔다더라. 예물만 빼앗기고 신부는 가짜였다더라. 처음에는 동정하던 사람들도 점차 흥미거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쌀 2가마의 신부를 샀다는 그놈이 춘돌이구나. 한밤중에 신부가 사라졌다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예물만 빼앗기고 손해만 본 바보. 춘돌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장사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춘돌이구나. 밭에서 일하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춘돌이는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박노인도 괴로웠습니다. 이웃들에게 빌린 돈과 물건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구나 아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춘돌이는 완전히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돌이는 혼자 뒷산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불빛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이 마을을 떠날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돌아, 여기 있었구나. 돌아보니 사촌 누이 춘매가 서 있었습니다. 춘매는 춘돌이보다 3살 위로 어려서부터 머리가 영리하고 담력이 좋기로 소문났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춘돌아, 왜 이런 곳에 혼자 앉아 있느냐? 춘매는 춘돌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춘돌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누나,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춘매는 춘돌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춘돌아,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아니라 너를 속인 놈들이야. 춘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춘매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춘돌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춘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힘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꾀로 이기는 것이 더 통쾌할 때가 있지. 춘돌이는 춘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춘매는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춘돌아, 나를 믿고 기다려라. 반드시 그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말을 남기고 춘매는 사라졌습니다. 춘돌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매 누나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매는 며칠 동안 이웃 고을들을 돌아다니며 이참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참봉은 춘돌이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가난한 총각들을 상대로 양반집 딸과의 혼례를 미끼로 예물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주요 수법이었습니다. 춘매는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참봉의 진짜 정체도 파악했습니다. 진짜 이름은 이춘기로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놀기만 하다가 가문이 몰락하자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만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 이춘기라는 놈, 정말 못된 놈이에요. 벌써 몇십 명이나 속였다고 들었어요. 춘매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참봉의 조직도 알아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신부 역할을 하는 사람, 가마꾼들, 풍악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한패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참봉이 곧 다른 마을에서 또 다른 혼례 사기를 벌일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상은 부잣집 아들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양반 신분을 동경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춘매는 빙그레 웃으며 춘돌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춘돌아,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 말씀이세요? 춘매는 자세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참봉이 김서방을 상대로 또 사기를 칠 예정이야. 우리도 한판 벌여보자. 춘돌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춘매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춘돌아, 남을 속이는 놈은 자신도 속기 쉬운 법이야. 게다가 이번엔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할 거야. 춘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이참봉이 가짜 신부를 보낼 것이니 그들도 가짜 신부를 준비해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례날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참봉의 정체를 폭로해서 완전히 망신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춘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춘돌아, 우리는 단순히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동안 이참봉에게 당한 모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야. 춘매는 며칠에 걸쳐 이참봉의 부하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가마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험한 일은 다 하면서도 제대로 된 몫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춘매가 그 사람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형님, 이참봉이 형님을 제대로 대우해 주던가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말도 마라. 위험한 일은 우리가 다 하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준다니까. 춘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와 손을 잡으시죠. 이번 기회에 이참봉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설이다가 결국 춘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어차피 이참봉이랑은 오래갈 관계도 아니었어. 이제 내부 협력자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가짜 신부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춘매는 마을의 젊은 남자 하나를 설득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었지만 마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춘돌이가 당한 일 알고 있지. 그럼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그럼 춘돌이 복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자세한 계획을 들은 건달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거 재미있겠네. 나도 이참봉 같은 놈들 꼴 보기 싫었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춘매는 춘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춘돌아, 이제 내가 당한 수치를 갚아줄 때가 왔다. 석 달 후 이참봉의 다음 혼례 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표적인 김서방은 장사로 돈을 많이 번 부자였지만 천민 출신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집안과 혼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참봉의 제안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혼례 예물도 춘돌이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쌀 10가마, 명주 비단 10필, 은전 50냥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도 이제 양반과 사위가 된다네. 이참봉 어른의 조카 딸과 혼례를 올린다네.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김서방의 부러움을 사는 모습을 보며 이참봉은 흐뭇해했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참봉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이 이미 춘매와 손을 잡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김서방은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양반과 사위가 된다는 것을 온 마을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춘매와 춘돌이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혼례 당일 아침 춘매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협력자인 이참봉의 부하는 가짜 신부 대신 춘매가 준비한 사람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건달은 여자 옷을 입고 신부 행세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춘돌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을까요? 춘매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돌아,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김서방네 마을에 화려한 혼례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진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했고 붉은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뿌듯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참봉도 함께 와서 혼례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조카딸이 시집가는 일이니 당연하다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가마에서 신부가 내렸습니다. 역시 얼굴을 가리개로 가려서 모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춘매가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김서방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이참봉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쇼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춘매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혼례에는 큰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춘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참봉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이런 신성한 자리를 방해하는가? 춘매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기꾼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춘돌이도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춘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참봉이라는 사람은 가짜 양반입니다. 진짜 이름은 이춘기로 여러 고을을 다니며 혼례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이에요. 이참봉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이냐? 춘매는 빙그레 웃으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증명해보세요. 저기 앉아있는 신부가 정말 당신 조카 딸인지 말입니다. 이참봉은 당황했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데려온 가짜였으니까요. 춘매는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저 신부의 정체를 확인해보세요. 과연 양반집 교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정체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신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자 신부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춘돌이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바로 저를 속이고 예물을 빼앗아 간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가리개를 확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부 자리에 앉아 있던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신부가 남자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마을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김서방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참봉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뒤바뀐 것일까요? 춘매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기꾼의 수법입니다. 가짜 신부를 보내고 예물만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참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속여왔습니다. 우리 춘돌이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라. 관아에 신고하자. 이런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김서방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려 했다는 말이냐? 이참봉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참봉은 지금까지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춘돌이가 잃었던 쌀 2가마, 명주비단 3필, 은전 10량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것도 모두 반환했습니다. 이참봉이 숨겨놓았던 재물이 상당했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춘돌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정말 우리가 이긴 건가요? 춘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춘돌아. 이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라. 마을 사람들도 춘돌이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사기꾼을 잡아낸 영웅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김서방은 춘돌이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춘돌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큰 손해를 면했습니다. 춘돌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피해자였으니 서로 도와야지요. 그날 밤 김서방은 춘돌이와 춘매를 위해 감사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진짜 사기꾼을 잡아낸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춘돌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춘돌이는 다시 밭일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한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춘매가 춘돌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춘돌아,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느냐? 춘돌이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사람의 진짜 값은 재물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악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것도요. 춘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번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박 노인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시련을 겪고 더욱 성숙해진 것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빌렸던 돈과 물건들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찾은 예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박 노인이 춘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구나. 빚도 다 갚았고, 내 명예도 되찾았으니 말이야. 춘돌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말 홀가분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실하게 살겠어요. 1년 후 춘돌이에게 진짜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착하고 현명한 처녀가 춘돌이의 인품에 반해 혼인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면서도 밝고 씩씩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옥분은 춘돌이가 사기꾼을 잡아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에 끌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예물도 거창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춘돌이가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화려한 것은 해드릴 수 없어요. 옥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씨가 좋으니까요. 혼례는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춘매도 기뻐하며 동생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진짜 신부가 온 첫날 밤 춘돌이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은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가난을 마다하지 않고 춘돌이와 함께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박 노인도 며느리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마을의 믿음직한 사람. 몇 년이 흘러 춘돌이는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춘돌이를 찾아와 상의했고 춘돌이는 항상 성심껏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땅을 판다며 사람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돌이가 나서서 그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이전의 경험 덕분에 사기꾼의 수법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돌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춘돌이 덕분에 또 피해를 면했네. 역시 춘돌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춘돌이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조심하고 도와야지요. 어느 가을 저녁 춘매가 춘돌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참 아찔했구나. 춘돌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누나 덕분에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요. 춘매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돌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옥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춘매 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니까요. 춘매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하구나.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지. 세월이 흘러 춘돌이와 옥분 사이에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였는데 모두 부모를 닮아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춘돌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도 젊었을 때 힘든 일을 당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춘돌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춘매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지혜롭고 당당했습니다. 가끔 춘돌이네를 찾아와서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춘매 고모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밤 춘돌이와 옥부는 따뜻한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옥분이 춘돌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돌이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힘이 센 자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지혜와 용기로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춘돌이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춘매의 지혜, 마을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춘돌이의 용기가 합쳐져서 이룬 결과였습니다. 거짓 신부 사건은 그렇게 하나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도 속게 된다는 것,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게 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춘돌이와 옥분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